자, 그리고 다음 59번. 0도씨 1기압에서 수소 16g과 산소 16g을 반응시켜 물을 생성시켰다. 그러면 일단 물을 생성하는 반응은 EH2 플러스 O2 해서 EH2O가 생성되는 반응이죠. 그러면 지금 수소 16g 있는 게 수소 16g, 산소 16g 있죠.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몰수를 구해보면 수소가 즉 H2가 16g 있다는 소리는 H2의 분자량은 2니까 즉 16g은 8몰이다 라고 할 수 있고, O2는 분자량이 32인데 16g 있다는 소리는 0.5몰 있다는 소리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8, 여기는 0.5가 있는데 이때 반응을 하면 0.5 쓰고 1 쓰고 1 나오니까 7, 0, 1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다 몰수 쓴 거예요. 몰수. 그러면 H2O가 1몰 형성되었다. 즉 18g 형성이 되었다 라고 돼 있죠. 왜냐면 H2O라는 거의 분자량은 18이기 때문에 1몰에는 18g이 있겠죠. 그러면 물은 몇 리터, 몇 밀리리터 생성되는 거죠? 지금 밀도가 1g/ml라고 했으니까 18ml 있는 거죠. 그럼 기억은 36이 아니라 18ml가 될 거고, 수소는 156.8L가 남는다 라고 돼 있는데 7몰이 남았죠. 그럼 22.4L, 즉 0도씨 1기압에 22.4L가 있고 곱하기 7이기 때문에 156.8L가 남는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는 맞는 보기. 디귿, 반응에 참여한 수소는 2g이다 1몰 썼죠. 1몰 썼다는 소리는 2g 썼다는 소리죠. 그럼 디귿도 맞는 보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6번, 아니 60번 보면 다음은 세 가지 용액의 몰농도와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0.01 몰농도 설탕 수용액 500ml, 0.01 몰농도 설탕 수용액 500ml. 여기 안에는 몰수가 얼마 들어있죠? 0.01에다가 0.5를 곱하는 거니까 0.005몰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 0.2 몰농도 에탄올 수용액 100ml 니까 0.2 곱하기 0.1, 즉 0.02몰 들어있다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다 0.15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300ml.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건 0.15 곱하기 0.3이기 때문에 0.045몰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일단 기억, 나의 용액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부피는 1.5ml이다. 일단 부피를 알기 위해선 질량을 알아야 되고, 질량을 알기 위해선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분자량을 알기 위해선 에탄올의 화학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에탄올의 화학식은 어떻게 구하냐? 에탄올은 이거는 사실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는 C2H5OH가 이제 에탄올이라고 하는 애고, 그러면 이 에탄올을 이제 분자량을 알아볼 건데,
분자량은 C2 12 곱하기 2 1 곱하기 6 그리고 16 곱하기 1 즉 46이 되겠죠. 그래서 에탄올의 분자량은 46g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에탄올 수용액 지금 0.02몰 들어있죠. 그러면 46에다가 0.02몰을 곱해주면 이거에 해당하는 질량은 0.92g이죠. 그쵸? 그럼 0.92g은 0.8g/ml에 V를 곱했더니 0.92g이 나온 거죠. 그럼 이 V 값은 얼마예요? V 값은 1.15ml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 니은 다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나트륨 질량은 1.8이다. 수산나트륨 즉 NaOH NaOH의 이제 분자량은 23에 16에 1이니까 40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40에 0.045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되냐? 이 값은 1.8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리고 디귿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가가 제일 많다. 용질의 양 누가 제일 많아요? 얘랑 얘 중에 얘가 제일 많죠. 수산나트륨이.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61번. 다음은 화학 반응식 중 개수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봅시다. 기억에 EC 플러스 O2는 CO2 돼 있는데 여기에 탄소가 2개, 여기는 하나. 틀리죠? CH4, EO2, CO2에 EH2. 탄소 하나, 수소 4개, 산소 4개. 맞네요. EC4H10, 13O2는 8C, CO2, 10H2O. 탄소 8개, 수소 20개, 산소 26개, 여기 16개, 여기 10개니까 총 26개. 디귿도 맞는 보기.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2번. 이제 이 유형은 익숙하죠? 그림은 용기에 XY와 Y2를 넣고 반응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두 개의 XY가 반응을 했고 하나의 Y2가 반응을 해서 XY2가 두 개가 생겼다 라고 돼 있죠. 그쵸? 이 반응식이 된 거죠.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반응한 Y2와 생성된 XY2의 몰수비는 2대1이다. 1대2죠. 반대요, 반대. 디귿 용기 대신 실린더에서 반응이 진행됐을 경우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 전체 기체 부피는 증가할까요? 아니죠. 감소하겠죠. 왜냐면 지금 보면 반응한 게 2몰, 1몰 반응해서 원래는 총 3몰이 있었어요. 근데 후에 2몰로 변했으니까 부피는 감소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쵸? 왜냐하면 기체의 경우에 몰수비는 부피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몰수비가 줄어드니까 부피비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다음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다. 1% 수산나트륨 수용액 40g을 완전 중화시키려면 X% 염산 10g이 필요하다.
x로 옳은 것은, 자, 반응 NaOH, HCl, NaCl, H2O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 일단 1%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40g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NaOH 용질의 질량은 얼마 있을까요? 1%니까 40분의 A 곱하기 100이 지금 1이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A 값은 0.4g 들어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4g이면 몇 몰이에요? 몇 몰? 지금 NaOH가 40이니까 NaOH 분자량이 40이니까 0.4에 해당하는 거는 몇 몰? 그쵸? 0.4는 0.01몰이죠. 그럼 0.01몰을 모두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염산이 0.01몰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10분의 염산 질량 B 곱하기 100을 했더니 X값이 나왔다. 근데 이 X값, 이 B라는 값은 결국에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10분의 X가 되는 거죠. 즉 0.1X가 되는 건데 HCl의 지금 분자량이 36.5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있는 질량이 0.1X인 거고, 그럼 이 값이 0.0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HCl이 필요한 양은 0.01몰이고 이 0.01몰은 X% 염산 10g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값은 뭐가 될까요? 3.6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64번 0.6몰농도 염산 500ml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12몰농도짜리 염산의 부피는 우선 0.6몰농도 500ml에 들어있는 염산의 몰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몰수를 구했을 때 얼마가 나올까요? 0.6에 0.5니까 0.3몰이 나올 거고, 12몰농도 염산의 부피 12몰농도 V리터니까 12 곱하기 V가 12V, 즉 이 값이 0.3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걸 이용해서 요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따라서 12V는 0.3, 따라서 V 값은 0.02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A가 일정량 들어있는 실린더에 Bg의 부피를 달리하여 넣고 반응시켰을 때 넣어준 B의 부피에 따른 전체 기체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C분의 A 플러스 B의 값으로 옳은 것은 일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일단 반응식을 좀 써보면 이게 되죠. 좀 봅시다. 지금 B 부피 전체 부피가 있죠. B 부피가 0, 3, 6, 9, 10, 18, 18, 18에 19죠.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진행이 지금 전체 부피 똑같아요. 전체 부피가 똑같다는 소리는 지금 반응을 해도
기체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랑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봤을 때 B의 부피가 0이었을 때 전체 부피가 18이었죠? 그러면 A의 부피는 처음에 18ml 있다는 소리였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3을 넣어줬어요. B에다가. 그랬더니 이후에 또 18이었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9까지 다 넣었을 때 전부 다 반응을 하고 여기서 18이 나와야 나중에 10ml를 넣었을 때 18, 9 쓰고 18이 나오고 0, 1, 18이 되면서 전체 기체가 19가 되겠죠? 그쵸? 지금 결국 여기서 여기를 넘어갈 때 B 부피가 1mm 늘어났는데 전체 부피도 똑같이 1mm 늘어났다는 소리는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B만 늘어난 게 합쳐였다라는 걸 판단하면 되니까. 그쵸? 그럼 반응비를 보면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는 2 대 1 대 2가 되겠죠. 이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기체의 몰수비는 부피비와 똑같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B를 C로 나눈 값은 2분의 3, 즉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 다음은 마그네슘과 염산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림은 HCl 5리터에 Mg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었을 때 Mg 질량에 따른 생성물 H2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있는 대로 옳은 것은 Mg의 원자량은 24이고 실험 조건은 H2 1몰 부피는 24리터다. 그러면 지금 봅시다. Mg HCl의 AQ가 MgCl2 플러스 H2 AQ DH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Mg의 질량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 72ml로 일정해지죠. 그러면 이 72ml는 지금 그러니까 몇 몰에 해당하는 걸까요? 지금 24리터가 1몰이죠. 그러면 X몰이라고 했을 때 72ml여야 돼요. 그럼 이 X값은 10의 말 3, 즉 0.001 몰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72면 3 곱하기죠. 네, 0.003 몰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기억. Mg 2몰이 반응하려면 HCl 2몰이 필요하다. Mg가 2몰이 반응하려면 얘는 2몰이 아니라 4몰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발생한 수소의 부피가 24ml일 때, 그러니까 24ml일 때 반응한 Mg의 질량은 지금 24ml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몇 몰 발생했다는 소리죠? 0.001몰이 발생했다는 소리죠. 왜냐면 72ml가 0.003이니까 24ml는 그 3분의 1, 즉 0.001이 되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부피가 23ml일 때 0.001몰이 발생하려면 Mg도 마찬가지로 0.001몰이 사용된다는 소리고, Mg의 질량이 원자량이 지금 1몰에 24g이니까 0.001몰은 0.024g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생성된 H2의 몰수는 0.006몰이다. 72 나왔다는 소리가 0.003이었으니까 디귿은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7번 67번을 보면 그림은 실린더 X2 3xg과 Y2 Yg을 갖고 어느 한 기체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의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 후에 생성물은 한 종류며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해당한 설명과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반응 전과 후의 온도 압력은 일정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은 모두 기체이다. 지금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당연히 반응식이죠. 지금 보면 생성물은 한 종류인데 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지금 그러면 남은 게 원래 처음에는 3x2, 3y2 있었는데 남은 게 2x2와 생성물 뭐 있겠죠. 그럼 사용된 거는 x2와 3y2가 반응을 해서 어떤 게 생성됐을 건데 요게 생성된 거는 이제 뭔지 모르죠? 근데 아마 XY3?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이 돼야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들의 개수의 합은 생성물의 개수를 2배 한 것과 같다. 반응물들의 개수의 합, 즉 4라는 값은 요거의 2배.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 그리고 니은 반응을 했을 때 X2와 Y2는 X 대 3Y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지금 봅시다. 반응이 일단 X2에 3Y2가 2XY3인데 3Xg과 Yg을 반응시켰대요. 근데 여기 지금 남은 게 여기에 지금 결국에는 X2가 3X 들어있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반응하고 남은 게 2x가 남았죠? 왜냐면 지금 분자가 3개 있었는데 2개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x2는 얼마 쓴 거죠? xg 쓴 거죠. 근데 y는 지금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이걸 다 쓴 거죠. 그럼 이렇게 써서 x 플러스 y, 그래서 00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럼 결국에 질량비는 뭐가 되죠? x 대 y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 디귿 반응 전과 후에 기체의 밀도비는 3대 2다. 반응 전에 보면 반응 전에는 3x 플러스 y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부피는 3h에 이 밑에 이제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3ha 즉 부피가 되는 텐데 이게 반응 전이에요. 그럼 후에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x 플러스 y는 그대로. 근데 반응 후에 부피가 2h 곱하기 a로 변했기 때문에 밀도비는 2대 3이 되겠죠. 왜냐면 부피비가 지금 3대 2니까 반대로 해서 밀도비는 2대 3. 즉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리고 68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반응물 A, B의 질량을 다르게 하여 수행한 실험 1, 2에서 반응 전 A, B의 질량 B와 반응 후 남은 물질의 질량 B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1에서는 반응물 A가 모두 반응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써보면 A 플러스 3B가 2C가 됐는데 A가 모두 반응했어요. 그럼 지금 질량 B를 7대 4라고 줬죠. 그럼 이거 이래 이제 7m, 4m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 후 질량비가 5대 17. 그럼 여기를 이제 5n, 17n 이라고 써줄 건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질량, 즉 11m 값은 여기의 질량 22n 값과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m 값은 2n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7m이 아니라 14n, 여기 4m이 아니라 8n이 될 거고 반응물 A가 모두 반응했다고 그랬으니까 14n 다 쓰고 여기는 3n을 썼을 거고 17n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할 때 결국 질량 B는 14대 3대 17이 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전 질량 B가 6, 이제 A, 그리고 A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14대 3대 17인데 A 플러스 3B가 EC가 되는 반응에서 6A만큼 있었는데 이후에 반응을 해서 보니까 이제 X 대 Y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14대 3이니까 뭐가 다 쓰였겠어요? 당연히 얘가 다 쓰였겠죠. 그래서 얘가 6A가 다 쓰였겠죠? 그래서 14분의 3, 즉 7분의 아니죠 3분의 14. 이게 다 쓰였겠죠? 그래서 3분의 14A가 여기서 쓰였을 겁니다. 그럼 0이 되고 여기 3분의 17A 3분의 17A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3분의 4A가 남는 꼴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X 대 Y는 얘 대 얘니까 4 대 17. 따라서 기억은 A가 되는 거고 X 대 Y는 4 대 17.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은 봅시다. 분자량은 A가 B의 3분의 14배다. 지금 이 A에 해당하는 애 있죠. 이 질량 A. 질량 A에 해당하는 애는 B의 3몰에 해당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고 3분의 14에 해당하는 애를 A의 1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B를 1몰로 치환하면 B 1몰은 3분의 1 A가 되고 A 1몰은 3분의 14 A가 될 거니까 A가 B의 14배가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 그리고 디귿은 아까 기억은 A라고 그랬으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9번. 그림은 밀폐된 용기에 암모니아 기체와 염화수소 기체를 각각 1기압이 되도록 넣은 모습이고 꼭지를 열고 두 기체를 발생시켰더니 염화 암모늄의 흰구체가 생성되었고 반응이 완결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일단 반응식을 써보면 NH3와 HCl이 반응을 하면 NaH4Cl이 반응을 할 건데 1기압 2.24L라고 하면 몇 몰이 몇 몰? 지금 기체가 1몰의 목표 22.4L니까 2.24는 0.1몰이 되겠죠? 그리고 1.12몰은 요거의 절반, 즉 0.05몰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건 지금 0.1몰, 0.05 이때 반응을 하면 0.05몰 반응하고 0.05몰 반응해서 0.05몰이 생기는, 즉 남는 게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럼 봅시다. 꼭지를 열기 전에 NH3와 HCl의 분자수 B는 2대 1이다. 분자수 B는 0.1몰 대 0.05, 즉 2대 1이 맞는 보기죠. 그리고 니은 반응 후 생성된 NH4Cl의 질량은 5.35g이다. NH4Cl이라는 것의 분자량을 먼저 구해보면 분자량은 14, 3, 35.5를 더한 52.5가 될 건데 52.5인데 4니까 53.5겠죠? 53.5인데 0.05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20분의 1, 그러니까 결국에는 2.675g이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그러니까 0.05에 해당하는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디귿 반응 후 용기 내부의 압력은 0기압이다. 0기압일 수가 없죠. 왜냐면 기체 NH3가 지금 남았어요. 기체가 남았어요. 그럼 기체가 남았다는 소리는 압력이 존재한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70번 보면 그림은 25도씨에서 농도가 서로 다른 수용의
NaOH 수용액을 부피플라스크에 넣은 후 증류수를 가해서 OH 수용액 이제 500ml를 만드는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럼 일단 가에 해당하는 거에 몰수를 구해보면 NaOH의 몰수 0.1 몰농도에 200ml니까 0.2L 따라서 0.02몰 있는 거고 나는 0.8g이죠. 그러면 이거의 몰수는 NaOH 거니까 40분의 0.8 즉 50분의 1 0.02몰 있는 거네요. 그럼 봅시다. 기억, 가와 나에 녹아있는 NaOH의 양은 서로 같다. 그쵸? 같죠? 그리고 니은, 다의 몰농도는 0.08 몰농도이다. 얘네 둘이 섞었으니까 전체 몰수는 0.03몰일 거고 이거의 부피가 0.5리터니까 이 값은 0.08 몰농도 즉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디귿 실험실의 온도를 10도로 낮추면 다의 몰농도가 증가한다. 온도를 증가를 시킨다는 소리는 온도를 낮추면 뭐가 변할까요? 부피가 감소하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수용액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입자들이 있는데 입자의 운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원래 이만큼 부피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온도가 줄어들면서 좀 덜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좀 이제 천천히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부피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부피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몰농도가 오히려 증가한다 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로 생각하는 거니까 부피가 감소하면 몰농도는 증가한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